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흐름 모두 좋지 않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자,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또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도 있고요. 여기에 고공행진하는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 급등, 테이퍼링 우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한꺼번에 정말 다양한 악재들이 퍼져 있는데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냉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2% 가까이 빠집니다. 1.98% 떨어지면서 3,036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3,050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하시죠. 2% 넘게 빠지네요. 991선, 1000선마저도 떨어지면서 99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이 양시장에 모두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는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포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은 나가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한 5,8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1,18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정도 상승력 보여주면서 1,185원 40전대에서 거래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장에서 그럼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갖고 있을까요?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대부분의 기술주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고 미국 국제금리 상승으로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은행주, 금융주, 보험주 쪽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주 쪽에서는 KB금융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DGB 금융지주도 0.1% 정도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들 보시죠. 상승 흐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이 11월에 미국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다시 재개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진입하는 북미를 중심으로 콘서트 재개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도 광고합권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1%대 강세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엔터주 상승 흐름 가져가다 약간의 또 하락하는 약세 흐름 보이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요, 실적, 펀더멘털, 플랫폼 사업 확장에 따른 리레이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포스트 코로나 모멘텀까지 갖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마존 전기차로 유명한 미국 기업이죠. 리비안의 상장 기대감이요. 시장에도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시기는 한 11월 25일 전후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리비안이 모은 총 투자액이요. 한 10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4조 7,500억 원에 달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의 시총을 합친 것을 더 훨씬 뛰어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에 이은 전기차 대역국 기업의 상장이어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대원화성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4,4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캡도 역시나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관련주들도 좀 급등력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개별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4%대 강세네요. 9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소경제 유망주로 주목을 받으면서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증권도 기존 97,000원에서 한 11만 5천 원으로 올렸고요. 또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도 보시죠. 오늘 장에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폭이 장중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강보합권 거래 중이고요. 4,5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한 8%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네요. 자,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넷게임즈도 상승권입니다. 자, 확인하시죠. 주가 3%대 강세고요. 1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 27일이죠. 넥슨과 이 신작 히트2의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넷게임즈 상승권 확인해 보시고요. 해성 TPC도 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요. 이 해성 TPC가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상한가까지 바로 치고 올라갔고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반면
반면에요, H&M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 거의 4.6%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낙폭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3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 10여 년 만에 호황을 맞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해운 업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해운 업계에서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바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H&M 주가에도 역시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락하는 종목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입니다. 자, 오늘 현재 9%대 내림세네요. 5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 언론을 통해서 지난 6월쯤에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과세 당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좀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낙폭도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좀 깊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락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상장한 종목들 있죠. S&D 상장 첫날인데요. 오늘 장에서 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대까지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투도 상승하다가 반락을 하면서 17.4%까지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특징주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힘든 장세 속에서 과연 어떠한 전략들이 유효할까요? 굉장히 고심이 많은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주식공장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특징주 공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 참 우려감이 깊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고 지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2% 많이 빠지고 주요 아시아 증시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마저도 정말 많이 빠지는 이런 흐름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는 뭐 이제 미국장이 좀 상당히 좀 크게 조정이 나왔고 그 부분을 확인하신 분들은 오늘장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만한 이벤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뭐 테이퍼링 같은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런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연한 경제 성장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투자 심리들이 좋아질 텐데 사실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 자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출렁거림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박스피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그런 지수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런 박스권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으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얼어붙고 있는 것 자체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 선거 관련된 이벤트에 따라서 또 다른 모멘텀들이 또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시장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기조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점점 매수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감마저 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시장 이야기 살짝 좀 들어봤고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어떻게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부터 보시죠. 대성에너지, 세아베스트, SNS텍, 한국패키지, 하나손해보험, 대원화성, S&D, FNF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입니다. 대성에너지, DB손해보험, SK이노베이션, 코롱플라스틱, 롯데정밀화학, 에어부산, LB세미콘, 그리고 아모레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CS윈드, 한화, 한라, 삼성전자, OCI,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까지 선정했네요. MTN은 SK이노베이션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성에너지, OCI, 하이브, 삼성 SDI 그리고 한국 BNC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선정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 SK이노베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제 주가의 조정들이 나타났었고 최근에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정유 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손익분기점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런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한 뭐 S-오일이라든지 GS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허리케인에 대한 여파들 그리고 난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19 이전의 실적들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주가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 사실 이제 분할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서 이런 주가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뭐 28% 정도의 더 할인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박스권 흐름들을 만들면서 충분히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물론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감안을 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포드와 이제 대규모 투자를 또 진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선두주자에 대한 목표를 조금 확고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점유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수주 잔량 같은 경우도 전 세계 3위권까지 좀 올라왔다라는 그런 전망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수주에다가 앞으로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좀 더 확보를 하게 됐을 때는 앞으로의 이런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는 이런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정유 두 가지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은 좀 평가가 아직까지는 좀 덜 됐다, 저평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뭐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인해서 정유 업계에서 이제 손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이런 복합 정제 마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2년 만에 6달러대, 배럴당 6달러대를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도 3년 내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체질 개선에 나선 상황인데 정유주들의 오름세들이 좀 눈에 띄었고 하지만 오늘 S-오일은 좀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대 상승력 가져갑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붙었고 오늘장에서 외국계 창구에서도 지금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 수급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2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CS 윈드입니다. 사실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예. 해서 원전 쪽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시세를 받았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사실 수급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업황에 따라서 일부분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상풍력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수급의 매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체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오는 그런 라인들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 같은 경우가 2020년 말만 되더라도 현재보다 8배 이상 커진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5대 해상풍력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대규모 좀 투자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풍력 타워, 해상 풍력 타워 쪽에서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풍력 회사에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매출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수주도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치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더 능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해상풍력 이 사이즈 자체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타워 수주가 진행된 것이 바로바로 다 매출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주 잔량을 쌓아놓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하부 구조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풍력 타워보다 하부 구조물 시장이 약 3배 이상 크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베스타드 인수라든지 이런 인수를 바탕으로 이런 뭐 이제 수직 계열화라든지 아니면 하부 구조물뿐만 아니라 이런 전방위적으로 이런 사업권들을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워낙 또 오랜 기간 이 종목도 좀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라인들을 좀 돌파해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관련주들의 흐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오를만 하면 못 오르고 계속해서 그쵸. 좀 지속이 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CS 윈드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와줬습니다. 어제 키움증권 쪽에서 어쨌든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또 내년에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한 2.7%대 눌림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 꼬리는 좀 달려 있네요. 74,6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네, 하이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터주들이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방탄소년단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신호탄을 쏘죠.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신호탄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엔터주 자체에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엔터 업종 같은 경우 상반기부터 하반기에는 좀 기대가 되는 업종으로 좀 손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대규모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활동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콘서트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저기에서 전부 다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눌렸던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뭐 굿즈라든지 음반이라든지 또 이런 음원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에 대한 이런 기간들이 상당 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뭐 유튜브에 대한 그런 수익들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반 판매도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버퍼에 대한 이런 앨범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에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반영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성장 기대감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워낙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또 위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블랙핑크가 또 위버스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팬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이런 플랫폼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플랫폼적인 성격은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유저 수도 9% 전분기 대비 9%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광고라든지 뭐 여러 또 브랜드와 또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 또 여러 타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서 여러 굿즈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낳았던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위버스의 이런 성장하는 흐름들은 앞으로 이런 굿즈라든지 뭐 판매하는 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주가가 상승한 이후부터 지금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엮이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모멘텀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증권가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콘서트 재개가 현실화가 된다면 기존의 콘서트 그런 실적과 비교했을 때 한 30% 이상의 추가 성장이 더 기대된다.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도 있던데,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도 오늘 장에서 약간의 또 희비도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0.35% 빠지면서 22,500원. 결국은 이런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데, 네. 아시아까지 잡게 된다면 SM도 또 따라오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실적이? 그렇죠. 어떤 종목을 좀 미리 받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방탄소년단이 좀 신호탄을 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브를 먼저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인수 관련된 이벤트가 포함이 돼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위치 자체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거는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차라리 YG엔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리사가
선수가 솔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3분기 이후에 블랙핑크 완전체가 또 돌아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단기적인 그런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이제 만약에 보신다면은 주가 위치 상승 탄력으로 좀 보게 됐을 때는 YG엔터 쪽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 YG 상승력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YG 엔터테인먼트는 1%대 강세 가져갑니다. 윗꼬리는 좀 달렸고요. 5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독일 이슈도 그렇고 자, 지금 오늘 색다른 시선을 오후장 전략 체크하는 이 시간 동안에 좀 꼼꼼하게 전략 체크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어제요, 오늘도 또 힘드네요. 네, 오늘로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셨던 이슈들 주르륵 얘기를 다 하면은 입 아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은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지금 혹시나 또 1,190원대 이상까지 또 들어가지 않나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은 일단 눈에 띄는데 그 나머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 특히 이제 이런 취약한 시장에 장 초반에 너무 빨리 반등이 오면은 그 후유증이 좀 더 나옵니다. 그게 지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혹시나 장 초반에 반등 빠르게 해서 갭을 줄이겠다 싶어서 추격 매수하면은 또 이런 변화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이슈가 당장에 해결될 것이다, 당장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일단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보다 보니까 항상 10월 달은 역대 한 10년간 또 수익률을 보게 되셨을 때 예. 연간 수익률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달이 얼마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위축세가 뚜렷했던 만큼 그런 악재들의 변화도 같이 이어지는 10월 달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그나마 큰 호재는 악재만 얘기 계속하셨죠. 호재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예, 네. 찾기가 참 쉽진 않네요. 네, 제가 호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싸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예. 매수를 하기엔 다 물렸는데요. 네, 지금 할 돈이 없는데요. 네,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다 물렸다고 생각하셔도 지금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내 계좌에 대한 리밸런싱은 일단 이쪽은 반응이 좀 느릴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손해를 보고라도 정리를 했다가 차라리 더 주력적인 종목이나 압축이라는 얘기가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될 만한 종목 쪽으로 계속 몰아서 오히려 단가를 계속 낮춰가서 이 적어도 한 3종목, 4종목 쪽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압축이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 압축이 지금 그렇다고 당장 반등이 나오기가 요원한 상황 쪽에서 네. 다 실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 쪽에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되 이 종목의 선정이 또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를 계속 공부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칼을 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수익 실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힘든 게 손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보는 것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더 종목들을 옥석가를 잘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장에서 특징주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오늘 같은 날도 올라오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리비안 관련주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리비안이라고 하는 이제 전기차 이제 픽업 트럭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11월 25일 날 상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관련주로 세원이라는 종목이 지금 눈에 띄고 있고요. 뭐 에코캡 이런 회사나 뭐 대원화성 이런 쪽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기업 가치가 한 800억 달러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세원 같은 경우는 공조 부품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나 리비안, 뭐 루시드 에어라고 있죠. 네, 포드 픽업 트럭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딱 전기차 지금 최근에 맞는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흐름이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급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를 따라갈 것이냐의 문제겠죠. 근데 지금 리비안이 상장하는 것과 지금 이 회사가 공급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장과 함께 덩치가 좀 상장 여유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뭘 더 투자를 하는 쪽으로 나갔을 때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 위축됐는데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대부분은 시총이 뭐 1,000억대 안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이 시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움직인다라는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 흐름들 말씀드린 종목들 다 보게 되면 아직 가시화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진이 높은 쪽의 부품을 공급한다고 보기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관련주들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가져갈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게 더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원 오늘장에서 24% 급등하지만 추격 매수는 주의해달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아쉽게 오늘 상장했는데 주가는 힘이 없는 이런 쪽의 종목이 예. 실리콘2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침튀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이 회사는 공모가가 27,200원으로 공모를 했고요. 상장 당시에도 경쟁률 1,700대 1. 상당히 뜨거운 모습이었고 11조 가까이 또 자금이 네. 물렸다고 하죠. 근데 운도 없게 이런 날 상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압박이 좀 커지는 상황 쪽에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공모가 대비해서는 어떤 아직까지는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 회사가 하는 대표적인 쪽이 K-뷰티 화장품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화장품 모멘텀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여력이 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약간 플랫폼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K-뷰티와 관련된 제품들을 어떤 제공하고 또 물류부터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뭐 카탈로그 촬영이나 이런 쪽까지 모두 다 하게 되면은 이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지만 업황 자체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커지는 측면들보다는 예.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위축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작년 순이익이 57억으로 꽤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이지만 시총이 3천억대입니다. 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혹시나 추가적으로 반등을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좀 위축 요인들이 더 많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살짝 반짝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이내 좀 반락을 했고요. 지금 현재 16%대까지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2,150원 흐름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지 특징 중 확인을 해봤고요. 5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또 그 사이에 한 5포인트 올라왔네요. 네, 시장이 난립니다. 네, 예. 그만큼 많이 밀렸기 때문에 또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9월 말 10월 초로 가면서 변동성은 상당히 커지겠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말씀드렸던 기회 요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싸진 주가를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당장 V자 반등으로 쭉 올라가기에는 또 아직 험난한 이슈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셔도 저점 매수에 가담하신다고 하셔도 최대한 싸게 그리고 또 최대한 분할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렸던 이를 리밸런싱하는 기회를 계속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이기보단 조금 더 빠질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아마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슈에 대한 장악력을 봤었을 때 다중 바닥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 떨어졌다가. 또
또 예. 밀렸다가 해서 이런 한 서너 번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점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가를 좀 낮추는 네. 이렇게 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세워봤고요. 관심주 어떤 걸까요? 네, 원고 보내고 주가가 쭉 올라가면 반칙입니다. 늘 이런 패턴인 것 같네요, 대표님.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거 추천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고요. 항상 원고 일찍 보냅니다. 시간대가 이래서 그런 네. 게 아닐까요? 예, 이런 시장에서도 한 지금 현재 한 5%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종목은 DYPNF입니다. 아, 네. 일단 이 종목을 최근 들어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정체를 많이 받았었죠. 한번 주가가 강하게 가다가 정체를 받아서 거의 눌림목이 완성됐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올랐고요. 이쪽이 지금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어떤 작은 가루나 아니면 작은 액체로 된 물질을 알아서 이제 쭉 관을 통해서 쭉쭉쭉 보내주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플랜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글로벌 3위 정도 안쪽에 있는 지위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지금 석유화학이라든가 이 어떤 발전 이런 쪽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가 많아지겠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고 또 하나 2차 전지 쪽도 지금 진입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환경 설비와 관련된 특히 이제 석유화학이나 발전 부분 이쪽에서도 같이 좀 발주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약점이 코로나19 때문에 발주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 부분이 하반기부터는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밝히더라고요. 예.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이 약간 올해는 주춤하겠지만 하반기부터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은 빠른 실적의 변화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230억대로 한 30%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은 600억대가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는 16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지금 시총이 3,900억대인데 내년의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비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주가는 거의 눌림목에서 마무리 단계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 쪽에서는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38,000원대 위에서는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는 쪽에서 관망하시다가 적어도 한 37,000원대 초반이나 그 밑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어느 정도 업황의 턴어라운드와의 관점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매수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추격보다는 좀 더 흐름들 어떤 좀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난 고점대가 46,000원대가 있는데 한 45,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손절가는 32,0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외국인 계속해서 좀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외국계 창구에서 또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현재 4.67% 정도 오르고 있고요. 38,100원인데 매수를 한다면 한 37,000원 초반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1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이 시간은 썬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장 참 어렵네요. 또 오늘도 힘 주신다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악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헝다 우선 헝다 디폴트부터 이슈됐는데 오늘 다행히도 1조 8천억이 넘는 자사 갖고 있는 이제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은행주죠. 했는데 그거는 일부 원금과 함께
그 뭡니까 이자밖에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내년 3월입니다. 헝다 이슈는 지금이 아니고 그래서 원금이 3월에 도래를 하는데 350조죠.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좀 만드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금 상황이 2011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예. 혹시 2011년도에 미국에서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힌트를 아까 좀 주셨잖아요. 예. 수표 체크하는 그렇죠. 거. 예, 역시 똑똑하시네요. 수표를 예전에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책해서 그죠? 할 수 있는 수표책을 발행했었는데 2011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시장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디폴트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 달까지 미국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7월 달까지 디폴트를 언급하면서 했다가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8월 달 폭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투 트랙을 사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십시오.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보유했다가 2011년도에도 장이 폭락해서 모든 종목이 조정을 할 때 예.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한 달 동안 4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예, 그리고 투트랙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싸지죠. 그러면은 배당금이 이익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어떻게 또 올라왔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진성TC, 삼강 M&T, 미코, KB금융, LX 인터내셔널, 스튜디오 드래곤, 테이펙스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하나기술, JYP 엔터테인먼트, ENDD, 덕산테코피아, 테스나, 오스템 임플란트, GS윈드, 나이스 정보통신까지 선정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유니셈, 휴캠스, MH 에탄올, 한라홀딩스, 현대차, LG전자, 삼성엔지니어링, 부강약품 담았고요. MTN은 한전산업, 하나솔루션, LX 인터내셔널, 동진세미캠, 원익PN, 미코, 대원제약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옥석 가리기 참 중요한 지금 시장의 흐름인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참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좀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거는 실적이 좀 좋으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좀 싸지면 내년에 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은행 관련주 KB금융입니다. 예. KB금융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리포트 발표 나온 걸 보니까 1,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2, 4분기 토탈에서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 4분기 때도 그렇고 2, 4분기 때도 각각 한 연결 재무제표로 1조 2천억 이상의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현금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꾸준히 지금 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비은행 부분에서도 투자은행 쪽이죠. 이쪽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성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한 15% 성장을 했고요. 충당 비용금 같은 게 충당 비용은 이제 현금을 쌓아놓는 건데 그게 한 26% 감소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대출이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부분은 한 45%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배당금도 중간 배당으로 한 750원 줬는데요. 성장성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아지면 내년 배당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배당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도 지금 상당히 지금 탄력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차트상에서도 멋지게 플러스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5만 5천 원 정도인데 한 이번 주 내로 한 조정이 온다면 한 5만 원 정도 매수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돌파 시에는 50% 비중 축소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요. 목표가도 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현재 1%대 강세네요. 5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종목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JYP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참 그런데 JYP는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아까 어느 분이 전문가님이 이제 하이브 말씀하셨는데 BTS가 미국에서 이제 공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엔터 종목들이 그 관련해서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YP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뭐 JYP는 뭐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IP 관련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스핀오프하면서 관련 종목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실적을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234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한 3.9% 증가를 했고요. 거기다가 일회성 부분, 이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비용이 들어간 거, 한 번 들어가고 많은 그런 비용을 일회성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세금이나 컨설팅 비용 그리고 신규 그룹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갓세븐이라는 그룹을 해체하면서 국내에서 또는 글로벌에서 음반 판매 실적이 저조하면서 이제 이게 좀 상당 부분 영업이익을 갉아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음원이 지금 매출이 아주 좋고요. 거기다가 니쥬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데뷔를 했죠. 그 효과로 실적과 성장성이 보여집니다. 트와이스를 제외하고 내년까지 블라인드 패키지라고 그래갖고 이제 세 개의 그룹이 뭡니까 이게 이제 데뷔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2023년까지 니쥬나 보이그룹 등이 한 2개 그룹 등 더 한 토탈 한 5개 정도의 그룹들이 데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데뷔하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3분기에는 1000밀리언셀러로 예상이 되고 있는 스트레이트 키즈가 벌써 이미 선구매로 음반을 이미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이 음반 실적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트와이스 일본 판매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이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아시겠지만 조정이 있기 때문에 한 38,000원 정도 조정 예상을 해서 매수하시고요. 가격은 목표 가격은 8월 9일 날 46,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를 도달하면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3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하창원 본부장 같은 경우에 이 엔터주들 중에서도 이 JYP가 상승 탄력이 지금 주가를 감안하면 좀 더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JYP가 지금 실적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이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규 그룹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지금 음반 판매가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이브를 빼고 엔터 그룹 중에서는 JYP가 한 151억 정도 매출이 있으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좋아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종목은 10년 넘게 배당을 주고 있는 휴캠스입니다. 이 휴캠스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 관련주, 가치주죠. 이 배당에 관련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있는 법인을 종속법인을 청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하고 나면 돈이 들어오면 현금 흐름도 더 좋아지겠죠. 뭐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고 있긴 합니다만 투자 주식 처분과 함께 기타 수지, 금융 수지 등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8월 25일 날 공시를 한 걸 보니까 2024년부터 2038년까지 금호비스 화학의 총 3조 7천억 규모의 MBN, 이 원자재인데요, 화학 원자재. 이거를 지금 정기 계약을 하기에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에다가 한 20만 톤 정도가 신규로 더 계약이 된 건데 앞으로 매출이 더 좋아지겠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도 휴캠스는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주니까 여러분 좀 떨어지면 좋습니다.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요. 한 26,000원 정도 조정이 온다면 매수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32,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 돌파시는 50% 비중 축소하시고요. 2만 원 이탈 시는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휴캠스 기관 수급이 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기도 하네요. 2%대 누른목 나오면서 2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한 32,000원 정도로 제시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관심주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네, 관심주. 중요하죠. 예. 네,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유수홀딩스를 관심주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1950년도에 설립된 이 회사는요, 88 올림픽 때 대한해운을 인수를 해서 2009년도에 스핀오프하면서 이제 지주사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 회사는 유수홀딩스를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해운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한 2, 3년 이상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2016년부터 한 5년 동안 배당을 안 줬는데 금년에는 500원의 배당을 줬습니다. 그 500원의 배당을 줄 때 한 이슈가 엄청 컸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 3월에 주주총회를 할 때 이 주주총회 중에 할 때 소액 주주 중에 이제 행동파인 몇 분이 배당을 왜 안 주냐라고 하면서 예. 주당 1,000원 배당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압박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500원 정도 배당을 하면서 했는데요. 그 주위에 있던 이슈가 돈을 배당을 해달라는 이슈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그때 5,600원이니까 1,0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의도에 건물 빌딩을 매각하면서 2,000억이 넘는 이제 돈이 현금이 들어왔는데 주주 배당 또 하지 않고 그다음에 신사업도 하지 않는데 그 돈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당이 나갔는데 그 500원 배당이 주가가 한 5,600원이었기 때문에 8% 정도 굉장히 고배당이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 회사를 보면은 얼마 전까지 그 가진 돈을 가지고 이제 100억 중에 100억을 가지고요. 8월 14일까지 120여만 6,994주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끝냈는데 앞으로 신규 그 사업 프로젝트하고가 함께 현금으로도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2019년도 이후에 2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가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 좋아지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또 주가가 조정을 하고 있네요.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온다면 매수 가격은 5,700원 정도 지지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4월 28일 나왔던 8,000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목표 가격 도달하시면 50% 비중 축소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4,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수홀딩스 배당주로서 소개를 또 해주셨네요.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매수 시점은 한 5,7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리 인상 여파가 도미노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강세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 여실히 반영된 모습인데요. 겨 막대 속의 코스피는 결국 3,000선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현재 1.5% 하락하면서 3,049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25거래일 만에 1,000스닥이 무너졌습니다. 현재도 1.6%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99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수급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장 초반에 1,000억 원이 넘게 팔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를 맞춘 업종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조업과 전기전자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이 개인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엔 외국인이었다면 현재는 개인이 강한 매수 우위입니다. 다만 그만큼 기관의 강한 매도세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개인은 나흘째 매수, 이 기관은 나흘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외국인은 현재 관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다가 현재는 매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럼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관련주들 오랜만에 담아왔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88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7월 초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모멘텀이 뚜렷한 관련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팜스토리와 이지홀딩스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사를 통해 투자했던 미국 업체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탑라인이 발표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팜스토리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21% 현재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3,1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전약품도 장중에 신고가 기록하면서 현재도 13%에 육박하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 장세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모멘텀을 안고 실적 기대감, 성장 기대감 있는 종목들 담아왔는데요. 네, 오늘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 업체인 원창 포장공업과 합병 후 우회 상장 심사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0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감 직후 공시를 통해서 무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주면서 현재 상한가에 안착돼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반도체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이 국채금리 부담감 속에서 미국에서 고성장 기술주들이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간밤에 3.8% 급락했고요.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토토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악재가 조금 더 크게 반영된 모습이고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2.7% 하락하면서 74,2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낙폭을 조금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050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99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2일에 피치가 헝다그룹의 신용 등급을 정크 단계로 하향 조정했는데 지금 WC에서 C로 다시 또 하향을 했습니다. 이런 이슈를 적극적으로 좀 이슈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